이번 시간에 같이 배워볼 내용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딱 얘기하면, 그러니까 뭘 배울지를 바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는 건 이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시그마가 뭔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런 거의 성질이 어떻다라는 걸 배웠다면 지금은 그냥 계산하는 걸 배워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계산을 하자. 근데 이제부터 다루게 될 수열 자체가 조금 다양할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열의 합 계산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인데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은 이미 배웠잖아. 근데 이제 그게 시그마로 표현됐었을 때 읽어 나갈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 앞 시간에서 이미 했었어요. 문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내가 시그마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거 자체는 변수에 관한 1차식을 등차 수열로 부를 테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수열이 일반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대. 그리고 K가 1번부터 10번까지 더해달라고 되어 있다면 우린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자? 그래요.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2분의 항수 10개 그리고 주어진 거의 첫 번째는 3, 마지막은 21. 이 계산을 하면 된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시그마 D는 식을 봤더니 변수가 K야.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더해달래. 근데 주어진 식 자체는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봤더니 여기 있는 이놈은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더라? 등비 수열이더라. 자,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면 시그마의 합 계산 자체가 등비 수열의 합으로 볼 수 있을 테니까 계산을 하자인데 문제는 이 뒤에 붙어있는 플러스 5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더래. 저거 자체가 있으면 등비 수열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뭐 해주자?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 K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요 놈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번부터 10번까지 5라는 놈을 계산해서 더해주는 걸로 계산을 하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건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자,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는 항상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게 등비수열 합이지만 전체를 보지 말고 우선은 여기 있는 수열 있지? 얘를 보니까 첫 항이 누구야를 체크를 해두세요. K 대신 1 넣은 게 당연히 첫 항일 테니까 4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공비가 얼마인지를 생각해 주세요. 각자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식을 통해서 바로 2라는 걸 알 수 있으면 2라고 쓰시면 되고요. 저는 잘 못하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나열을 해보면 얼마만큼 곱해져 나가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그치만 이렇게 변수에 대한 지수식 자체를 등비수열로 볼 수 없으면 힘들거든. 바로 그 정도는 아신 상태에서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가는 방법으로는 나열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거다. 하지만 우리가 등비수열 파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딱 보자마자 첫째 항은 누구, 공비는 누구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면 더 좋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째 항과 공비를 체크를 해두면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배웠잖아.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 항수 제곱, 지금 10개겠지. 항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뒤에 있는 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 5라는 건 K가 1일 때도 5고 2일 때도 5다, 3일 때도 5다. 따라서 주어진 수열의 합은 5가 10개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됐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중에서 변수에 대한 1차식과 치수식에 대한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을 하나 해볼 건데 자, 보시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 자, 자연수의 거듭제곱이 이루어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꼭 암기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물론 얘들아 이 1번이 왜 이렇게 됩니까? 2번이 왜 이렇게 됩니까? 3번이 왜 이렇게 됩니까? 는 다 증명할 수 있어요. 1번은 또 쉬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증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2번과 3번은 뒤에 나오게 될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하던가 아니면 도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음 배울 때는 우선 공식을 암기를 하고 이렇게 써먹는 연습을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보다는
이렇게 됐구나. 아,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자. 그리고 적용하는 게 익숙해진 이후에 이제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수학적 기납법 또는 도형을 이용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외워라고 얘기를 할게요. 됐죠? 그래서 한번 같이 외워보면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거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거 보면 그냥 이런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까지 더하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표현 자체는 시그마로 나타내면 1번부터 n번까지 k라는 수열을 더하자라는 의미가 될 거고, 이런 것들 자체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하자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켜줘야 될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n 있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 그러니까 항상 1부터 시작했고 n까지 끝났을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야. 자, 만약에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였다면 n자리에 뭐 넣어주면 된다? 10 넣어주면 될 거다.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해달라고 했다면 n자리에 뭘 넣어주면 된다? n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다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전체를 전부 다 기억하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 전체를 다 기억하라. 됐지?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 제곱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식은 우리가 시그마 자체로 바꿔서 나타내면 k제곱이라는 수열을 1번부터 n번까지 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놈의 계산의 결과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 앞에 있었던 두 녀석을 더한 것의 결과가 여기에 나온다. 됐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시그마 k는 1번부터 10번까지 k제곱이라는 걸 더해달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땡땡땡 10제곱을 해달라는 거구나. 근데 그거는 하기 너무 귀찮으니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의해서 이 계산 결과를 사용하면 되겠다. 6분의 n, 여기서 말한 n은 어디까지 더할지의 개념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항수가 10개였기 때문에 10,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뭐한 거? 더한 거 2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산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될 내용은 항상 우리가 1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1부터 진행해서 여기는 바뀔 수 있어 얘들아. n번까지 더하자. 다시 말하면 항수가 몇 개냐를 묻는 거거든. 자, 그래서 저 n이 10이면 10에 맞춰서 n 플러스 1이었으면 n 플러스 1이라는 걸로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공식을 쓸 때. 됐을까요? 자, 3번도 이제 볼게요. 3번은 이제 1번, 2번에서 어떤 개념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열해보지 않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쓸 건데,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땡땡땡 n의 세제곱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의 계산 결과는 쉬워요. 이 1번에서 배웠던 내용 있지? 이거의 제곱이라고 보는 거니까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다 기억된 거 맞지?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우리가 예제 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면,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자, 보니까 여기 있는 이 2k-1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반항 많이 봤다. 맞죠? 자, 이 일반항은 변수 k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럼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된다?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읽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1번의 결과는 2분의 항수 몇 개? 10개. 그 다음에 주어진 거의 첫 번째 누구? 1. 주어진 거의 마지막 누구? 19.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일반항이기 때문에 얘한테 1 넣고 10 넣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일반항들을 보니까 좀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을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래.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시그마 두 개가 빼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1부터 10까지 더하고 있는 거가 똑같네. 그럼 뭐 하죠? 시그마를 하나로 합쳐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면 일반항끼리 빼주면 되잖아요. 맞지?
빼기를 해봤더니 뭐만 남는다? 2k 플러스 2만 남을 것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수열이 됐어요? 등차 수열이 된 거지. 그럼 등차 수열의 합으로 표현을 한다고 치면 2분의 항수 10개, 주어진 수열의 첫 번째는 4, 주어진 수열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10번째는 22. 그래서 이 계산을 마저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1번과 2번이랑 다르게 나열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시그마라는 거 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나열된 것은 뭐 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그쵸? 표현을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시그마로 나타낼 때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은 뭐였다? 일반항을 찾자. 자, 그럼 볼게요. 주어진 거의 첫 번째는 5의 제곱입니다. 두 번째 거는 6의 제곱이고 세 번째 거는 7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제곱은 다 붙은 게 똑같은 것 같아서 여기 일반항도 제곱이 붙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고 나서 주어진 제곱 밑에 있는 밑을 한번 보시면 5, 6, 7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항이 5가 됐고 두 번째 항이 6이 됐다. 일씩 커져 나가는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변수를 만약에 n으로 정했다면 n 플러스 4를 일반항으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 n 플러스 4에다가 1을 넣으면 5가 되고요, 2를 넣으면 6이 되고 3을 넣으면 7이 되는 이 관계들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본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우리는 잘 만들었구나. 그러고 나서 n은 1번부터 몇 번까지 진행을 하자? 11번까지 진행을 하자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생겨 먹은 놈의 시그마 값을 계산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성질을 이용해서든 뭐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전개를 해야 될 것이다. 자, n제곱 플러스 8n 더하기 16. 자, 우리가 이미 시그마의 성질에서 따로따로 하나씩 보는 걸 배웠잖아요.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n제곱. 자, 상수 8은 앞쪽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16은 몇 개 있겠다? 맞아요, 11개 있겠다 라고 해서 시그마 값을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 부분이 만약에 혹시나 이해 안 되면 그냥 한번 처음에는 쓰세요. 그냥 시그마를 따로 찢었구나, n은 1번부터 11번까지 16. 하지만 이걸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16 곱하기 11일 거다 이렇게 쓴 거예요. 됐지?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이 값들을 계산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자, 이 부분은 뭐라고 쓰자? 6분의 여기가 11이에요 그리고 1번부터 시작되는 거 맞지? 그렇다면 공식을 쓸 수 있어서 11 곱하기 12 곱하기 2개 더한 거 23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은 2분의지 2분의 11이니까 11 곱하기 12. 하지만 앞에 8 곱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는 8까지 다 곱해주시면 되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 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할게요.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있잖아.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은 지금 이거 다 이해됐잖아요. 이해됐으면 다음부터는 봐봐요. 성질을 잘 익혔다는 전제하에 하나씩 찢었다. 그럼 n제곱을 다 더하자. n을 다 더해서 8배 하자. 8배 하자. 말이 좀 이상했네. 자, 그 다음에 16을 11개 다 더하자.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잘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바로 쓰는 거야. 6분의 11 곱하기 12 곱하기 23. 그러니까 이게 되도록 연습을 하는 거야, 얘들아. 8 곱하기 2분의 11 곱하기 12 더하기 16이 11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전에 선생님 써줬던 거 자세히 하나씩 다 써줬던 거가 잘 이해가 된다면 지금처럼 하려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 선생님,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식을 봤더니 1제곱에서부터 15제곱까지 더한 거에서 자, 1제곱에서부터 4의 제곱까지 더한 걸 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아주 좋게 잘 본 거거든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내가 왜 칭찬을 하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잡은 거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이요. 그러니까 공식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자 얘를 쓸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1번부터 시작해서 더해 나갔을 때 저 공식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결과값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처음 봤었을 때 5의 제곱부터 하니까 못 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제곱부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 라고 했다면 자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겠어요? 6분의 15 그 다음에 16 두 개 더한 거 3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부분은 이 부분은 똑같이 쓰면 되겠지. 1의 제곱부터 더했기 때문에 그래서 6분의 4 곱하기 5 곱하기 9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빼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둘 중에서 이 문제에서는 뭐가 더 편한지에 대한 선택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첫 번째 여러 가지 수열의 여러 가지를 더 배울 거야. 배우겠지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이 페이지에서 정리한 내용은 여러 가지 수열 합 중에서도 자, 우선 이런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다시 말하면 뭐였다? 시그마 계산을 하자 이런 의미였다. 됐죠? 자, 나는 이제부터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하면서 느꼈어야 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항상 우리가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건 일반항의 모양을 파악해줘야 돼요. 일반항의 생김새를 잘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지를 정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일반항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배웠던 거는 이런 게 있지. 변수에 관한 1차식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변수에 관한 치수식이 있고요. 변수가 이렇게 k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 또는 k 제곱이라고 있는 거 k 세제곱이라고 있는 거 다 묶어서 자연수의 거듭 제곱 꼴 이렇게를 배운 거야. 그러면 그것들의 식의 형태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배운 거지. 됐나요? 정리가 좀 될까요? 자, 그래서 1차식일 때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생각을 하자. 지수식일 때는 등비 수열의 합으로 생각을 하자. 그리고 여기 k, k제곱, k세제곱 꼴이라면 공식,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던 이 결각값들을 이용해서 하자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저 결과가 왜 저렇게 됐는지는 아직 증명을 해드리진 않았어요.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저걸 써먹는 거에 연습을 그러니까 써먹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었을 거니까 이제 이어서 문제풀이 한번 같이 볼게요.